네, 안녕하십니까. 투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11월 6일, 프로토 승부식 131회차 의견 드리려고 찾아온 김조교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농구, 배구, 야구 이렇게 먼저 경기가 좀 작은 순대로 먼저 의견을 드리고 가장 경기가 많은 오늘 같은 경우 축구 쭉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BA는 영상 항상 따로 찍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NBA까지 보실 분들은 저녁에 올라오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경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마지막 결정 전까지 변수까지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그리고 고양 소노입니다. 현재 울산 현대모비스 5승 7패, 고양 소노 현재 3승 8패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는 레이션 해먼즈 계속해서 30득점 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박무빈 턴오버 없이 14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47대 51로 부족했던 수비가 후반전 1-3-1 지역방을 통해서 상대 득점을 정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규 시즌 홈 경기 2연패 흐름 속에서 음, 울산 모비스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양 소노 같은 경우는 음, 창원 LG 상대로 다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면서 지난 경기는 패배가 됐고요. 계속해서 이 지난 경기 보시면은 이 턴오버라든지 실책이 늘면서 흐름을 잃었던 경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의 스몰 라인업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재도의 공백이 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규 시즌에서 원정 경기 4연패 흐름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토토 아카데미 의견을 요약해 드려보면 현대모비스 직전 삼성전에서 레이션 해먼즈 34득점 올리면서 공격 이끌고 박무빈 14 어시스트 안정적인 경기 운영 보여줬다. 후반에서도 상대 공격 잘 차단하고 수비 집중력도 높였다. 반면에 고양 소노 같은 경우는 턴오버 실책 그리고 원정 4연패로 경기력의 기복이 크다. 거기에 이제도 공백으로 볼 운반이라든지 세트 오펜스에서 흐름이 끊기면서 마무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울산 모비스 승 보고 있고요. 배당까지 보시면은 승호패까지도 같이 보셔도 좋을 텐데 승호패 가실 분들은 오히려 3.5마인 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리그 남자 배구입니다. 한국전력 대 OK저축은행입니다.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전에 서재적 투입 이후에 리시브가 안정되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수 베논이 25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시즌 마수거리 승리가 나온 상황인 만큼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난 선수들이 보다 가벼운 몸놀림을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이 세터 이민규의 컨트롤 불안 그리고 리시브 라인이 붕괴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디미트로프 득점 의존도가 높아서 팀 전체의 밸런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직력과 수비 안정성을 회복한 한국전력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 드려보면 한국전력의 승 보고 있고요. 원오버 같은 경우는 오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대 GS 칼텍스. 현재 페퍼저축은행 3승 1패 달리고 있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2승 2패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 두 팀 맞대결에서 페퍼저축은행이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해 보면 이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흥국생명, 현대건설을 상대로 연이어 3대0 완승을 거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상승세, 컨디션 상승세에 분위기 높아지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새 외국인 선수 조이가 데뷔전에서 16득점 올리면서 공격의 중심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마무라 하도쿄, 그다음에 이한비가 꾸준히 득점을 지원하면서 세포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팀 밸런스가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3경기 연속 풀세트 접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세트별 경기력의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전 세터 안혜진의 결장으로 경기 조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선 페퍼저축은행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입니다. 오늘 축구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 챔스 메가서 대 꽁안입니다. 이 경기는 피지컬 싸움이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메가서의 공격 패턴, 단순하지만 상대 수비의 신체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양쪽 윙과 풀백이 반복적으로 크로스 공급하면서 아무래도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꽁안 같은 경우는 이 체력과 신장 모두 메가서에게 밀려서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가서가 공중전 세컨 찬스를 통해서 승부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서 승, 그리고 핸디까지도 보실 분들 세모지만 승 보고 있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언시티 대 방콕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라이언시티, 이 람셀라르의 인사이드 침투, 안데르송의 연계 능력 중심으로 공격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이 방콕 유나이티드는 간격 유지, 커버 타이밍 문제로 인해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 활용, 전환 템포에서 이 라이언시티가 우위를 점하면서 홈에서 승리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라이언시티의 승 보고 있고요. 핸디 굳이 가시겠다고 하면 1마엔 보시면 되겠지만 세모, 그리고 언어버도 보시면 오버,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다음은 포항 대 템파인스 로버스입니다. 현재 포항은 튜닝류 EOJ 하프스페이스 침투 루트를 기반으로 경기 흐름 조금 손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템파인스, 템피 로버 같은 경우는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도 늦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포항은 측면 전개, 중원 템포의 완성도를 앞세워서 홈에서 확실한 승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항의 승, 1마인 승, 거기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버까지도 살짝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징 대 다프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이 베이징의 세르징요라든지 아브르의 연계가 이미 완성형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프, 타이포의 수비 블록이 속도와 간격 모두 흔들리면서 박스 근처 압박이 정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베이징 고안이 후반에도 템포 유지하면서 홈에서 완승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고안, 베이 고안의 승, 1마인 승까지 보고 있고, 이 경기도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랑오르, 그 다음에 페르시브 반둥, 페르반둥, 슬랑오르 대 페르반둥입니다. 이 슬랑오르의 클로프의 측면 돌파가 이 슬랑오르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페르반둥 같은 경우는 수비 간격 관리라든지 커버 타이밍 모두 불안하면서
넉백 상황에서 반응 속도도 느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랑오르가 홈에서 공격 템포 유지하면서 전술적 완성도로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랑오르의 승부인데 1프레임까지 잡히면 더더욱 가셔야 될 것 같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툼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카야입니다. 바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술적 리듬 유지하면서 공격 전환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카야 같은 경우는 수비 간격이 좁지만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후반 실점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바툼 유나이티드가 구조적 우위, 템포 조절력, 홈에서 안정적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승 1마인까지도 승 보고 있고 이것도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다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네, 서타르 도네츠, 도네츠 대 브레이다, 브레이다 대 도네츠입니다. 도네츠 같은 경우는 오체레트코의 이 합스페이스 침투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가 설계될 것 같이 보이고요. 이 브레이다 같은 경우는 중원 간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서 수비 조직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도네츠가 중원 주도권, 전술적 응집도를 앞세워서 경기 장악하고 홈에서 확실한 승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도네츠의 승, 1마인까지도 승 같이 보고 있고 오버까지 이 경기는 언더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마인 승 보고 있고요. 당연히 승 보시면 되고 3.5 기준점 잡고 언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르타 프라하, 스파프라, 다음에 라코프입니다. 라코프, 스파르타.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하프스페이스 활용과 측면 침투에서 완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라코프 같은 경우는 우측 수비 공백이 구조적 약점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 스파르타 프라하의 빠른 전환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카이리넨이 인사이드로 파고드는 순간 컷백 루트 열리면서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결정적 찬스 만들어지면서 스파르타 프라하가 주도권 가져가고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승,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인츠 대 피오렌티나입니다. 아마 이 경기는 세컨 지역 장악력이나 전환 속도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재성을 중심으로 한 중원 압박, 침투 타이밍에서 앞서고 공격 리듬을 끊임없이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 이후에 이 뒷공간 커버가 느리다고 보여지고 있고 중원 장악력 싸움에서 마인츠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원 장악력을 가져가고 세컨 지역까지 장악한 마인츠의 승 보고 있고 핸디는 보지 않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첼레, 그 다음에 바르샤바입니다. 레기아, 바르샤바, 첼레. 첼레 대 레기아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첼레 같은 경우는 압박 타이밍 불안, 세컨볼 대처 미흡으로 중원에서 지금 갈 길을 잃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레기아의 비차 흐치안이 전진 드리블을 찢어놓는 순간 이 레기아의 공격력이 폭발력을 얻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카프치카의 볼백을 은사메의 침투까지 하면서 첼레의 수비는 점점 갈 길을 잃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레기아의 승 보고 있고 핸디까지 가져가면 더더욱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볼게요. 쿱스 대 슬로반 대 쿱스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템포 그리고 압박 타이밍 싸움이 모든 변수를 결정질 것 같은데요. 이 쿱스는 아리프의 날카로운 침투, 그 다음에 페나넨의 패스워크를 통해서 슬로반의 허술한 중원 간격을 완벽히 공략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슬로반 같은 경우는 이 전방 압박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면
경기 흐름 되찾지 못한 채 실점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압박 타이밍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슬로반을 상대로 쿱스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프렌, 가장 좋은 건 1프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동그라미 하나 정도 같이 보고 있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대 샴록, 샴록 대 아테네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 대결보다는 체력과 전환 속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홈의 이점을 살려서 압박 강도 그리고 오버래핑 타이밍을 완벽히 맞춰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샴록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 피로 수비 폭의 한계로 후반 집중력 떨어지면서 아테네에게 승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테네 승 1마인까지도 같이 보고 있고요. 1마에는 같이 보고 있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쌈순 대 함론입니다. 아마 이 경기는 삼순의 홈 터세 그리고 세트피스 완성도가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리오스의 제공권 그리고 아이도구드의 돌파, 마콤부의 활동량이 아마 함론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함론 같은 경우는 삼순 홈팬들의 뜨거운 압박 속에서 아마 집중력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삼순이 좋은 모습 그래서 1마인부터 시작해보고 2마인까지도 살짝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1마인에 2개, 2마인에 하나,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립니다. 다음은 라르나카 대 에버딘. 현재 이 라르나카 같은 경우는 빌드업 구조가 불안정하고 압박 대응이 좀 느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버딘 같은 경우는 이 전방에서 볼 탈취 이후에 곧바로 역습 전개로 이어지는 완성형 축구를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인터셉트 한두 번만 성공하면 경기 주도권 단숨에 에버딘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에버딘이 원정이지만 승리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당연히 이프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1프렌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노아 대 시그마입니다. 이 경기는 중원 싸움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노아 같은 경우는 아바네시안의 침투 타이밍, 물라 후세노비치의 연계 플레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면서 공격의 리듬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 세컨볼 대응이 느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FC 노아의 빠른 전환 속도, 공격 밸런스가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FC 노아의 승 보고 있고 핸디 보지 않고 언더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로파 리그입니다. 자그레 대 셀타비고 대 자그레브입니다. 자그레브는 홈의 안정감 그리고 탄탄한 조직력으로 아마 흐름을 자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셀타비고는 장거리 이동, 피로 누적으로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자그레의 승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1프렌이겠죠. 그리고 저희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짤츠부르크 대 고어헤드 이글스. 현재 짤츠부르크는 인버티드 형태의 침투 루트 그리고 짧은 간격 패스로 공격을 완성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트코프의 대각선 움직임
베르테센의 연계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흔들 핵심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 회피 능력,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짤츠부르크가 공간 활용 능력이라든지 템포 조절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홈에서 확실한 승리 예상이 됩니다. 짤츠부르크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르베나, 즈베즈다. 치르베나 대 릴 대 치르베나. 이 경기는 전술보다는 움직임의 완성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치르베나 같은 경우는 카타이의 맥갈라양 침투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의 연계 플레이로 상대 릴의 풋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릴은 현재 수비 간격이 좀 벌어지고 압박이 있어서 대응이 좀 느리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를 잃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가장 좋은 건 1브랜 의견 드리고 소액으로 한번 승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젤 대 부쿠레슈티. 부쿠레슈티 대 바젤입니다. 바젤은 아마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을 끌어올리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티의 강한 압박, 그리고 사카리의 이선 움직임에 맞물리면 이 경기 흐름이 아마 바젤로 기울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쿠레슈티,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 같은 경우는 이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서 이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의견 드리면 바젤의 승, 핸디까지도 한번 같이 의견 드려보고 세모긴 하지만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트빌란 대 셀틱입니다. 미트빌란이 아마 전술적 완성도라든지 조직적 압박이 너무 완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셀틱 대상으로 주도권을 쥐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미트윌란의 선수들의 이 템포 조절이라든지 침투, 그다음에 중거리 위협 등이 잘 맞물리면 셀틱을 좀 압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틱은 중원 압박에 특히 밀려서 공격 리듬 되찾지 못하다면 오늘 경기가 많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미트윌란의 승 보고 있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럼 그라츠 대 노팅엄 대 그라츠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그 오도이의 대각선 침투라든지 깁스 화이트의 연결 플레이가 중심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노팅엄이 조금 앞서는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팅엄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점령하면서 상대 수비 흔들고 이 우드가 마무리해서 결정적인 임팩트를 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라츠는 버티고 버티겠지만 공간 관리가 무너지는 순간 경기 흐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노팅엄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니스 대 프라이부르크 대 니스입니다. 아마 이 경기는 누가 더 전술적으로 밸런스를 잘 가져가는 팀이 오늘 그 전술적 밸런스를 누가 더 잘 보여주냐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나스의 인버티드 풀백이라든지 미드필더 간 유기적인 연계가 공간을 만들고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흐름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요. 이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중원 압박이나 전환 수비 속도에서 니스 상대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힘든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니스 승 하나만 봐도 충분해 보이고 조금 더 안정적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말메 대 파나티나 대 말메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세트피스 문전 앞에서 누가 더 결정력을 확보하냐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매 같은 경우는 코너킥 루틴마다 세밀한 움직임, 파포스트 침투로 상대를 흔드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나티나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 그에 따른 피로 누적, 후반 집중력 떨어지면서 문전 앞에서의 세컨 실점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매가 홈에서 승을 가져갈 것 같고, 이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트레우 대 포르투 대 위트레우. 어, 지금 현재 포르투의 전술적 움직임을 보면 수적 우위를 통한 공간 점유라든지 체력 분배 이런 것들이 전술적 움직임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트리어 같은 경우는 빠른 역습 이런 것들이 장점이긴 하지만 빠른 역습의 단점이 이제 체력 저하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 체력 누적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적으로 좀 완성되어 있는 포르투가 오늘 승리 가져가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컨퍼런스 리그로 넘어와서 라피트 빈의 대 크라이오바 대 라피트 빈입니다. 이 경기는 이 라피트 빈의 피셔의 폭넓은 전환 플레이 그리고 보틱의 마무리 능력으로 공격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크라이오바 같은 경우는 좌우 불균형이라든지 커버 타이밍 문제로 수비 라인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홈에서 전술적인 조직력 그리고 역습 한 방에 빛을 발하면서 라피트빈이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우 대 지린스키 대 키우입니다. 아마 이 경기를 좀 예상해 보면 중원 간격을 누가 더 잘 가져가냐, 이 라인을 누가 더 세밀하게 조율하냐,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우 같은 경우는 사파렌코의 전진 패스 그리고 피칼리오노크의 침투로 상대 압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린스키 같은 경우는 높은 압박 라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초반에 키우를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 반대로 뒷공간 노출이 심해지는 약점에 노출돼서 이번 경기는 키우의 승 보고 있고 오버까지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알크마르입니다. 음, 이 경기 너무 체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만 말씀드려보면 사르의 침투 타이밍, 미네타의 포스트업 조합으로 뒷공간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휴즈의 패스 전환까지 더해지면 공격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크리스탈 승 가장 가능성 높고 1마인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요 대 포즈난 대 라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중앙 전환 타이밍이라든지 공간 활용 정확도가 누가 더 높냐 이게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체급차가 있다 보니까 음, 아마 라요가 조금 더 패스워크라든지 홈에서 경기력 가져가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 창출해서 오늘 조금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요 승 정도까지 보고 있고 1마인까지도 살짝 의견 드려봅니다. 살짝 의견 드려보고 기준점 2.5 잡히면서 안정적으로 오버까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링컨 레드 임플스 그다음에 리에카입니다. 링컨 대 리에카 경기는 아마 전방 압박을 누가 더 잘하고 이 빌드업 불안정한 거를 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리에카 같은 경우는 압박 타이밍이나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좀 우위를 보이면서 경기 템포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링컨 같은 경우는 빌드업 구조상 압박을 버티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은기, 리에카의 승 보고 있고 1마인까지도 같이 살짝 세모 의견 드리면서 오버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캔디아. 스캔디아 대 야기엘로. 야기엘로 대 스캔디아입니다. 이 스캔디아 같은 경우는 어, 공을 뺏은 이후 빠른 역습, 그다음에 이 제인 올라이라는 선수의 침투 타이밍으로 이 야기엘로를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야기엘로 같은 경우는 라인 정비라든지 커버 타이밍이 지금 최근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서 이 수비 리듬이 쉽게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홈에서 빠른 전환과 집중력을 앞세운 스캔디아의 승을 저희 보고 있는데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1브렘, 1브렘 보고 있고 스캔디아의 승, 요거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날 때는 살짝 저희 의견이긴 하지만 세모로 드리면서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켄 대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 대 해켄입니다. 해켄은 이 느린 볼 순환으로 상대 수비를 좀 무너뜨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는 빠른 공격 전환이라든지 템포 조절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경기 주도권을 쉽게 뺏기지 않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가 원정이긴 하지만 흐름 통제하면서 승리 가져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잔 대 오모니아 경기입니다. 이 로잔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딘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전방 움직임이라든지 레쿠에리라는 선수의 뒷공간 침투 이게 지금 완벽히 맞물리는 상황이라서 공격 템포를 조금 더 우위에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오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비 밸런스가 한번 무너지면 쉽게 경기 흐름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나 전환 타이밍이 앞서는 로잔 스포가 승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쉘본 대 드리타 대 쉘본입니다. 현재 쉘본 같은 경우는 이 측면 전개나 크로스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면서 공격 밸런스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드리타 같은 경우는 이 수비 라인이 불안정하고 선수 간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이런 실점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경기 7분 승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오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 같으면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서는 쉘본의 승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유로파 리그로 넘어와서 레인저 대 로마 대 레인저입니다. 음, 이 경기는 아마 이 로마의 이 펠레그리니, 펠레그리니의 클래식한 윙어 플레이 그리고 퍼거슨의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 리듬 만들어가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저가 홈이긴 한데 수비 간격 관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공수 전환 속도에서도 로마에게 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AS 로마의 승 보고 있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티스 리옹 대 베티스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는 이 에잘둘리, 포르날스의 유기적인 연계로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면서 홈의 리듬, 전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이 리옹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리옹은 수비라든지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의 승 충분히 괜찮은 배당인 것 같고요. 거기에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톤 빌라 대 마카비 텔 아비브. 아스톤 빌라 대 텔아비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너무 체급차가 크죠. 너무 체급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강한 압박, 세트피스 효율로 완전히 텔아비를 압도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승보다는 적어도 1마인 만족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1마인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3.5 기준으로 잡혔는데 가장 좋은 건 현재 1마인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언 오버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마엔 살짝 보시는 게 소액으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한 3대 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언더가 조금 더 정배라고 저희 아카데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서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브라가 대 행크 대 브라가입니다. 현재 이 경기는 이 브라가가 역습 구조 완성도를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무티뉴의 패스 타이밍, 그다음에 엘 우아자인의 침투 속도 아마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음, 이 브라가의 효율적인 빌드업과 한 번의 결정적인 역습으로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가의 승 보고 있고요. 저희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마인 핸디까지는 좀 오늘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우크 대 영보이스 대 파우크고요. 파우크 같은 경우는 콘스타티아스의 전진성, 이 찰로프의 침투 타이밍이 지금 현재 완벽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 공격 완성도가 물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보이즈 같은 경우는 라인 간격 유지가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중원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크가 콘스탄티아스의 박스 투 박스 활약을 중심으로 승리 가져갈 확률이 높고 2.5 기준 잡고 오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토리아 풀젠 그리고 페네르 대 풀젠 경기입니다. 지금 페네르 같은 경우는 프레드의 정교한 패싱, 아센시오의 돌파, 그리고 앤 네시리의 마무리가 맞물리면서 아마 공격의 삼각축이 완성이 되는 경기를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풀젠 같은 경우는 수비 블록을 견고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 페네르의 빠른 템포 전환, 세트피스 대응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토트 아카데미에서 페네르의 승 보고 있고 핸디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저희 살짝 세모긴 하지만 패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0대 0일 때는 풀젠이 승이고요. 0대 1일 때는 무승부고요. 1대 1일 경우는 풀젠 승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핸디 가지가시는 분들은 아직 애매하시면 패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페넬 승으로도 충분히 좋은 배당 나오고 있는 상황 정정하면 페넬의 승 그다음에 오버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렌치바 대 루도고레 대 페렌치바입니다. 현재 이 페렌치바 같은 경우는 이 가니초프스키의 패스 감각 그리고 바르가의 스피드를 결합해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루도고레 같은 경우는 수비 전환이 많이 늦는 상황에서 페렌치바의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커서 실점 타이밍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렌치바의 승 보고 있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로냐 대 브란 대 볼로냐입니다. 현재 이 경기는 볼로냐의 오드가르드의 정교한 스윙 전환 이런 것들이 브란의 수비를 걸려내고 임모빌레라든지 오르솔리니 같은 선수들이 그 틈을 파고들면서 득점까지 연결시키는 구조적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란은 중원 압박, 수비 회복 전부 다 볼로냐에게 좀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는
블로냐의 승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마인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페노르트.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투트가르트 대 페노르트. 이 경기는 이 슈투트가르트가 홈이긴 한데 단순히 홈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아마 전술적으로 완성된 하프스페이스 운영까지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볼테마드의 공간 침투 그리고 데미로비치의 포스트 플레이가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아마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핸디까지는 좀 오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슈투트가르트의 승 같이 보면서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면 이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에 대한 밀도, 구조적, 전술적 완성도, 그다음에 하프 스페이스 활용해서 페이노르트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가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모습,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좋겠고, 항상 결정 전까지 다양한 변수,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토 아카데미의 김조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